네, 18세기 전반까지 초기 지적장애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고대 이집트인데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아이들을 가치 있게 여겼고 종교와 의학을 통해서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려는 노력들이 이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이제 영적 치유의 활용을 이제 권장을 해왔고 부적이라든지 주문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 치료가 된다 이런 관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의학도 굉장히 대중적으로 발달하게 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첫 번째 그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고대 이집트의 관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치료를 하려는 그런 관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와 로마 문명에서의 지적장애인을 어떻게 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아동들은 부모가 아닌 국가의 소유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의 어떤 스파르타에서는 신생아, 그러니까 지적장애인들이 태어나면 이들의 신체적 능력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 원로회의로 데리고 가서 이 아이들의 능력을 결정을 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건지도 바로 이곳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굉장히 불행하게도 영아 살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는데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를 되면 아이를 산에 버리거나 아니면 강에 던져서 익사시키거나 하는 것들이 만연했던 시기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의학적 진보가 계속 이루어졌지만 이때는 장애 아이들을 고문하는 대신 치료로 이어졌지만 이런 장애 영아 살해라는 것들이 이루어진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이제 그리스와 좀 다르게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장애 아동이 태어나면 아버지의 결정, 특히 이제 부모 중에서도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서 아동을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키울 것인지 하는 결정은 아버지의 결정에 따랐습니다. 이 시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가족 간의 유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높은 출생률이 있었고 가족들은 자급자족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자급자족하려면 좀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적장애인 아이들이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러한 시기였고요. 왜냐하면 이런 일하고 육체적인 노동이라든지 이런 걸 보조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때에는 이제 지적장애인들이 이제 영아 살해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이 하는 일들은 어떤 천한 일이라든지 육체적 노동에 이제 가까운 일들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기원 후 한 1세기경 로마 제국이 되면서부터는 유아 살해가 다시 확대되는 이러한 좀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중세시대로 좀 가볼게요. 중세시대에는 이제 로마가 멸망하면서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 중세시대에는 종교와 미신 그리고 공포를 갖는 이런 시대였고요. 기대 수명에 대해 영향을 미친 어떤 역병이 이제 만연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염병에 관련된 것 그리고 이런 전쟁도 이루어졌던 이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 동안에는 특정 분야의 의학적 진전이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이런 특정 분야의 의학적 진전은 어떤 지적장애와 연관된 증상들을 설명하고 처치 방법에 대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내막염, 내수종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막염이나 내수종, 나중에 이제 저희가 원인에서 다시 보겠지만 내막염이나 내수종이 이제 지적장애의 원인하고도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치료 방법들이 이제 나오면서 어떤 진전들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시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시대에서는 이제 몇몇 의사들에 의해서 지적장애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 시대에 이제 스위스 의사인 파라겔루스는 지적장애와 정신장애를 최초로 구분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적장애와 정신장애에 대한 구분이 없고 지적장애인들이 이제 정신질환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지적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특성을 보이는 이제 우리와 다른 일반적이지 않은 특성을 갖는 사람들을 정신질환자들로 다 봤죠. 그런데 1950년대 최초로 이제 지적장애와 정신장애를 구분을 했는데